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월 23일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는 울산 선거공작에 대한 얘기를 거론을 했습니다. 울산 선거공작이 기소가 1년이나 기소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정권의 총력 저지에서 멈춰서 버렸다, 수사가. 또 수사도 멈춰서 버리고 재판도 멈춰섰다. 이런 제하의 글입니다. 네. 이걸 한번 서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4년 7월 달에 울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송철호 울산시장 지지를 호소하는 이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검찰이 기소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수사라든가 재판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년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이 소원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이 작년 1월 29일 윤석열 검찰이 기소한 후에 1년이 다 돼가는데 추가 수사와 재판이 한치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 이걸 개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권이 총력 저지에 나섰기 때문에 꽉 막힌 게 아닌가라고 지적합니다. 울산시장 선거공작은 청와대의 조직적인 범죄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내 7조직, 7개 조직이 이제 통합해가지고 매수하고 하명 수사하고 공약 지원 등 선거범죄 군사작전식으로 뛰어들었다고 맹렬하게 이 사설자는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는 날 경찰이 그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가지고 흙탕물을 끼얹었다는 것.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야당 후보가 지금 김기현 의원 같습니다.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야당 후보로 뛰는 바로 그 공천장 받아서 받는 날 경찰이 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을 흙탕물로 지금 이 사설자는 비유했습니다. 이 정권 차원 범죄를 부른 것은 30년 친구 송철호 당선을 보는 게 소원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였습니다. 문 대통령 친구는 그래서 당선됐습니다. 야당 후보 사무실 급습한 경찰 책임자는 여당 국회의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당시 울산 경찰청장이죠. 야당 후보 사무실을 급습한 경찰 책임자는 여당 국회의원이 됐는데 검찰 수사로 송 시장이라든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13명이 기소를 됐긴 결과적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작년에 윤석열 검찰이 기소를 시켰습니다. 그 뒤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초죽음 나는 시간을 쓰라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추미애의 공격이 시작됐죠. 그 이후로는 검찰이 또 검찰총장이 그렇게 망가지고 난도질 당하는 그런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윤석열 총장과 검찰이 잘 견뎌내는 그러한 모습이 국민과 함께 전부 다 읽혀졌으니까 그건 더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선거공작은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 국민의 이 자유민주주의란 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선거에 의해서 이게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거에 행한 것을 선거에 행함 이것을 갖다가 파괴하는 것, 이거 선거 공작, 이거가 바로 민주주의 파괴의 주 원흉 아닌가, 근본이 아닌가, 근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 있는 사안이 바로 이런 겁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했을 경우죠.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수십 번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했던 울산 선거공작 그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그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수십 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를 막는 일에도 정권이 총력전을 폈다는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수사검사들을 인사학살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서 지휘권 발동 3번, 직무정리, 징계 청구, 아마 국민들과 함께 고통과 분노를 함께 느끼면서 이 추미애의 만행을 우리는 쳐다봐야만 했지 않습니까? 추미애가 행한 행동은 만행입니다. 법치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추장관 배후에 있던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 윤 총장 징계를 직접 재가를 했지 않습니까?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대한 추가 수사는 대통령 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작년 1월 13명을 전부 기소 확실히 했습니다. 추가 수사는 총선 이후에 재개하겠다고 윤석열 총장이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이 발표를 했는데 수사팀이 총선 이후에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지검장이 깔아뭉갰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의를 수행해야 할 검찰이 그 검사의 손에 의하여 뭉개진 겁니다. 이성윤 검사에 의해서 뭉개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그 장면은 상당히 그 고통스러운 장면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장면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 검사 선서 제가 한번 그 중에서 공익신고한 분이 공익신고 과정에서 자기가 검사 선서를 한번 읽어봤다는 겁니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 문구가 이 검사 선서에 있습니다. 저도 그 검사 선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포털 사이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검사 선서. 그런데 이 이지검장은 검사의 베테랑인데, 검사의 그 중앙지검장이 왜 이것을 묵살을 했을까요? 예? 공익신고 과정에서 검사 선서 읽어보았다는 그 검사 내용, 선서 내용, 검사 선서,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며,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이광철 민정비서관 수사는 사실상 재판에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통령 앞에서 수사가 멈춰선 것이라고 이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울산 선거 공작에 대한 법원 재판은 피고인 측이 고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서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은 한 차례도 열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피고인들의 혐의가 연결되어 있는데도 변호인들은 증거를 피고인별로 구분해달라며 시간을 계속 끌고 있습니다. 참 이 변호인들도 문제가 많다는 거죠. 변호인들은 증거를 피고인별로 구분해달라면서 시간을 계속 끌었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로 1년을 끄는 재판은 평생 처음 본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재판장이 사실상 방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법 연구회 회장이 대법원장이니까 그런 겁니까? 그는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동생에게 돈을 전달한 공범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 돈을 전달한 공범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돈을 먹은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5,000원을 먹었는데 5,000원을 이렇게 갖고 나한테 전달해 준 사람은 형을 많이 받고, 돈을 진짜 먹은 사람은 낮은 형을 아주 조금 받았다는 거. 이게 말이 되니, 그걸 선고했다는 사람 아닙니까? 이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면은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야 하는 겁니다. 법원 정기인사로 또 재판부가 교체되면 처음부터 또 다시 가야 됩니다.
1심 판결이 도대체가 언제 나올지 이건 모릅니다. 정권이 끝나고 나올지 아니면 뭐 이 정권이 재창출되면은 이제 이 나라는 나락으로 빠질 것인데 어떻게 될 것인지. 자,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 짐작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정권이 총동원돼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더니 이 불법을 덮는데도 정권 전체가 달라붙었는데 지난 한 해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 가지고 법과 규정을 짓밟은 법무부 장관, 그를 둘러싼 한 줌의 충견 검사들, 추라인들 있지 않습니까? 애완견 검사들, 충견 검사들, 그리고 정권과 코드를 맞춘 그 법원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저지 작전을 지휘한 사령탑이 누구인지는 물어볼 것도 없다고 지금 사설자는 지적합니다. 여러분도 물어볼 것도 없다는 이 사설자의 결론에 경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은 암흑의 시대입니다.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내일 태양은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의 태양은 반드시 떠오릅니다. 자, 힘을 냅시다.